먼저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를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 이 두 가지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하여 조카 손장훈 명의를 빌려 이러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건물 등을 각 취득하게 하였음. 이것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카 누구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 과정을 거쳐서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 두 가지를 걸어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언론을 모아서 너무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사건과 관계된 여러 관계자들의 최대한의 만족을 중간에서 여러 군데 눈치 보면서 도모하는, 눈치 보는 엉터리 기소 같지만 사실은 더 어둡고 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제일 좋아하죠. 이 장면이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김범기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언론 앞에서 문화재청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손혜원 의원이 역사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 데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그것은 불기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을 필두로 야당들과 온갖 언론들이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을 비난하고 규탄한 내용의 99.99999%가 문화재청과 관련된 공직자 이익 충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 그것은 근거 없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야당이 크게 만족하는 그러한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문화재청이 관계되어 있거나 말거나 야당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검찰의 입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죄가 있다라는 말을 들은 셈이니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떠들어댄 말들이 자세히 톱아보면 모두 엉뚱한 질타였음이 검찰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합니다. 가뜩이나 민심을 배반한 뻘짓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갔고 사방에서 욕을 먹기 바쁜데 이제 여당의 누군가를 욕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구나 청와대와의 연루설을 퍼뜨리면서 욕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검찰이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소를 했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손혜원 의원을 엿먹였죠. 똑같은 음해를 받았지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단순해진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2017년 5월 18일에 손혜원 의원이 보았다는 목포시청의 보안 서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손혜원 의원은 가볍게 무죄가 되는 겁니다. 목포 MBC 등의 보도와 목포시청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2017년 5월달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9월달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도 보안 서류나 보안 문서, 비밀 자료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꼬라지에 두 쪽짜리 접이 문서인데요. 목포 MBC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2017년 5월 18일보다 일주일 앞선 5월 11일에 이미
목포 MBC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와 용역 연구를 마친 상태에서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목포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된 오픈된 정보였다는 것이죠. 무슨 비밀이고 무슨 보안입니까? 다음으로 2017년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놈의 비밀 자료, 보안 자료, 비공개 자료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사실상 법리적으로 볼 때 공소 취소나 구형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부실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손혜원 의원이 혐의 없다라는 것을 검찰이 자신의 입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임 검찰총장을 엿먹인 겁니다.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이 건은 남부지검선에서 깨끗하게 털어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막상 지명되니까 이 사건을 공소 취소를 나중에 하게 돼도 권력에 줄 섰다, 집권 여당에 줄 섰다 라면서 야당이 공격을 퍼붓게 되고, 누구에게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해도 윤석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19년 7월 24일 이후에 신임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이 나중에 이 말도 안 되는 공소를 취소해도 윤석열 검찰이 권력에 줄 섰다라고 욕을 먹게 되고, 계속 공소를 유지해도 윤석열도 별 수 없네라는 욕을 먹게 됩니다. 윤석열 지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신임 총장 후보자가 결정된 후에 졸속으로 추진된 기소라고 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추진했냐? 남부지검장 권익환 검사장이 누구인가?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거의 모든 사건들을 떠맡게 되는 게 남부지검입니다. 이 남부지검의 검사장이거든요. 우병우 사단입니다. 우병우 사단 19명 중에 권익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KT 부정 채용 사건에서, 김성태 의원 관련된 거 다 아시죠? KT 부정 채용 사건에서 부정 채용 수혜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권익환 검사장의 처사촌입니다. 와이프의 사촌 형제, 사촌 동생인 거죠. 이런 권익환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이 바로 이 손혜원 의원 사건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소는 정의 구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찰 내의 정치와 여의도 정치에 법의 이름을 내걸고 깊숙이 음험하게 개입하는 정치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엉터리 억지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쏘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